네, 극좌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는 지금 빠져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최근에 쌤이 지금 교육과정하고 관계없이 지금 수업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한국의 수학 교육과정이 너무 축소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다가 계속 이제 축소되는 교육 과정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원래라면은 좀 알았어야 되는 내용들 또는 또 대학교에서라도 혹시 배우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하는 게 나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 때는 배웠던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 플러스 대학 가가지고 좀 배웠던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극좌표계입니다. 극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점이 되는 원점과 이제 점 좌표까지 점까지 원점과 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각과 거리, 이거의 관점에서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을 극좌표계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x축이 시초선이 되고요. 이 점 P까지, 원점에서 점 P까지 거리가 R 이렇게 되고, 이 동경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거를 R, 세타라고 표현하는 방식의 좌표계를 극좌표계라고 그럽니다. 극좌표계,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R, 세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극좌표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직교좌표계 x, y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x, y로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 이게 극좌표계를 이제 x, y, 이거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하거든요. 데카르트 좌표계. 데카르트 좌표계, 2차원의 데카르트 좌표계로 이제 극좌표계를 2차원의 데카르트 좌표계로 고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도 할 수 있죠. x, y를 r, 세타로 고칠 수가 있는데, r 제곱이 이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r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저번에 역함수 개념으로 이제 했었는데, 아크 탄젠트 x분의 y 이런 식으로 이제 탄젠트의 역함수, x분의 y에 대한 탄젠트의 역함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어떤 점 근처의 이제 넓이, 작은 넓이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제 요거를 델타 x, 여기를 델타 y 이렇게 이제 했죠. 델타 x, 델타 y. 이거는 점을 어디에 옮겨도 똑같이 이제 델타 x, 델타 y, 델타 x, 델타 y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자, 이거 더 작게 줄이면은 dx, 더 작게 줄이면 dy 이렇게 해서 극한이죠. 이걸 면적소라고 합니다. 면적소 dx 곱하기 dy, 이게 이제 면적소인데, 데카르트 좌표계에서는 그냥 요렇게로 나타나고 끝나요. 위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극좌표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요게 이제 요렇게 여기가 r, 세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 각이 변한 거잖아요. 각이 변했는데 이 길이가 요거하고 연결되죠. 호의 길이니까 r 곱하기 델타 세타가 되고요. 여기는 델타 r이 됩니다. 그래서 극자 표기에서 면적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r d 세타 그리고 dr 이렇게가 바로 면적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게 되면은 이중적분 이런 것들 하거든요. 예. x에 대해서도 적분을 하고 y에 대해서도 적분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dx, dy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이거를 극자 표기의 형식으로 이렇게 고치게 되면 r d 세타 dr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로 바꿔 줍니다. 이렇게 된 거를 이런 식으로요 바꿔 줍니다. 그럼 당연히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r, dr 즉 r에 대해서 적분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면적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차원에서 극자 표계를 얘기를 한 것처럼 3차원에서도 극자 표계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원통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예, 미리 그려놨는데 왜냐하면은 카메라 보면서 그리려 하니까 이게 안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그려놨는데 원통 좌표계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원 극좌표계에서 Z축만 이렇게 추가시켜 준 거예요. Z 방향으로만 추가를 시켜 준 게 원통 좌표계고, 요게 이 점에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점 이거를 P 프라임 이렇게 얘기하면 R, 세타, 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자, R 원점에서 요 P 프라임까지 거리를 R라고 요 사이 각을 세타 이렇게 하고 이 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쭉 올린 거가 P점 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원통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원통형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X, Y, Z로 이렇게 R, 세타, Z를 X, Y, Z로 고치는 방법은 뭐 아까 한 거랑 같습니다. X는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는 R 사인 세타, Z는 Z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최적소를 보면은요, 최적소라고 그럽니다. 요게 이제 DR이 되고요. DR 그리고 요게 DZ가 됩니다. DZ 그리고 요만큼 요게 뭐가 되냐면은 아까 한 거 있잖아요. R D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면적소가 R D 세타 DR DZ 이렇게가 이제 면적소가 되고요. 이거 최적소가 되고요. 요거 말하는 겁니다. dx, dy, dz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로 바뀌게 됩니다. dx, dy, dz가 r, d 세타, dr, dz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 y, z를 r, 세타, z로 고치는 방법은 뭐 아까 한 거랑 비슷하죠.
r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뭐 아크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되고요. z는 그냥 z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구면좌표계입니다. 구면좌표계는 모양이 좀 특이한데 Z축도 또 하나의 시초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점까지 Z축에서 이렇게 쭉 각을 재요. 원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 R. 그러니까 똑같이 R 쓰더라도 여기에 R은 요 정사형까지의 거리가 R이고 여기에 R은 여기 점까지 거리가 R입니다. 다르죠? 이렇게 R. 그 다음에 여기 세타 Z축에서 내려오는 각 Z축으로부터의 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을 XY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렸을 적에 이거를 P'라고 할 P'이라 할 적에 P'까지 이 각을 파이라고 표현합니다. X축에서. 그러면 자 R, 세타, 파이로 X, Y, Z로 어떻게 고치느냐? X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길이가 R 코사인 세타죠. 바보야, R 사인 세타지. 이렇게니까 R 사인 세타죠. R 사인 세타, 이게 R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R 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이렇게가 이제 X, Y는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그리고 Z가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게 R 코사인 세타죠. 요새 왜 이러지? 자꾸 틀리죠, 뭔가. 어쨌든 이렇게 R, 세타, 파이를 X, Y, Z로 고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X, Y, Z라고 하는 것을 R, 세타, 파이로 바꾸는 방법은요. 이게 이제 R이 뭐가 되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잖아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래서 구면좌표계가 되는 거예요. 구면 위에 있는 거니까 R, 반지름이 R인 구면 위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타는 각이니까 역함수 가야지. 아크 탄젠트 자 얘 분의 얘 이렇게 되는데 z 분의 x 플러스 y 루트 이렇게 되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이는 아크탄젠트 x분의 y 이런 식으로가 됩니다. 아 복잡하다. 자 그러고 최적소가 남았는데요. 여기서도 요거 길이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r 곱하기 d 세타가 돼요. r d 세타. 그 다음에 요거가 뭐냐면은 요 거리에 대한 요거거든요. 그래서 r 사인 세타의 d 파이가 돼요. r 사인 세타 d 파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dr 이렇게 돼서요. 자, 최적소가 r 사인 세타의 d
d파이 곱하기 r d세타 곱하기 dr 이렇게 돼서 이거 쭉 곱해주면은 r 제곱 사인 세타 d파이 d세타 dr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최적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중에 그 구의 건널비 구할 때 요거에서 이제 dr 빼고 r d세타 그리고 r 사인 세타 d파 요거 이용해 주면은 이제 구의 건널비 구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통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왜 쓰느냐 하면 유체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전기,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뭐 이런 것들 할 때 원통형 좌표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구면 좌표계는 정전하에 대한 이제 전위 또는 전기장, 자기장 뭐 이런 것들, 자기장 여기서 안 쓰는구나 잘. 어쨌든 정전하에 대한 전기장 뭐 이런 것들 이제 할 때, 또는 중력장 관련한 부분 할 적에 이제 구면 좌표계 중심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x제곱 xyz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구면좌표계가 훨씬 더 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많이 합니다.